국제사회의 강력한 대북 제재에 북한은 또 한 번 위협 수위를 높이고 있습니다. 북한의 숨통을 끊을 수 있는 결정적인 한 방이 없을까요? 지금부터 하나씩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문재인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은 어제 뉴욕에서 두 번째 한미 정상회담을 가졌죠. 회담 내용 듣고 이야기 이어가겠습니다. 이번에 그 북한의 도발이 대단히 개탄스럽고 또 우리를 격분시켰는데 그에 대해서 미국이 아주 단호하게 그렇게 대응을 잘해 주셨고 trade and working on trade agreements and we'll see how that all comes out. But much more importantly, frankly, than trade is the other aspect of our relationship that we're working with, and that has to do with North Korea. 자, 어제 회담에서 두 정상 북핵 대응에 대해서 긴밀한 논의를 했습니다. 어떤 부분이 합의된 내용이고 쟁점이 된 부분은 어떤 부분이었습니까? 일단 군사적인 내용을 집중해서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그 양국이 합의했다고 밝힌 내용은 이제 군사적인 부분인데요. 네. 미국이 지금 보유하고 있는 전략 자산을 좀 더 한반도에 자주 순환 배치하는 것에 합의를 했다고 하고요. 네. 그다음에 미국이 그 군사 무기들, 최첨단 군사 자산들을 한국에 파는 그런 문제도 원칙적으로 합의를 했다고 합니다. 네. 미국이 굉장히 많은 최첨단 무기를 가지고 있는데 그것을 로키드 마틴 같은 그 회사들이 바로 여러 곳에서 팔 수가 없어요. 그것은 미국 의회, 행정부의 허락을 받아야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런 차원에서 벌써 미국 의회도 동의를 하고 있고 그런 점이기 때문에 한국이 좀 더 많은 미국의 무기들을 이제 살 그런 가능성을 가지게 된 거죠. 자, 지금 한국이 미국의 최첨단 무기들을 추가로 더 살 수 있는 기회가 생겼다라고 했는데 주로 어떤 무기들이 더 추가로 사게 될 대상이 되는 무기들인지 제일 먼저 떠오르는 건요. 이번에 유엔 총회에 참석하기 위해서 출국할 때부터 핵추진 잠수함 보유 합의 여부가 논쟁이 됐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저 내용 당연히 핵추진 잠수함 얘기도 포함되는 걸로 봐야 될까요? 어떻습니까? 네, 포함은 되지만 미국에서는 우리가 핵추진 잠수함을 사올 수가 없는 것이 미국이 가진 그 잠수함들은 한 7,000톤, 8,000톤, 크면 뭐 18,000톤이기 때문에 우리 실정에 맞지도 않고 너무 비쌉니다. 그래서 우리가 핵추진 잠수함을 개발하기 위해서는 한미 원자력 협정을 한 부분을 개정해야 되기 때문에 개정하는 부분하고 그다음에 우리가 스마트 원전을 우리 3,000톤짜리 우리 잠수함에 이렇게 탑재를 해도 그게 끝나는 것이 아니고 그다음에 그 방호벽을 설치를 해도 간에 그다음에 그 소음을 줄여야 됩니다. 이게 굉장한 기술이기 때문에 소음 줄이는 기술 이런 거를 좀 팔라는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것이고 장거리 공대지 유도탄 이거는 미국한테 재전 미사일을 팔라 그랬더니 안 팔았어요. 그래서 우리가 더 좋은 걸 사왔거든요. 타워로서 사왔기 때문에 이거는 우리한테 실익이 별로 없습니다. 두 번째 장거리 공대지 유도 미사일은 우리가 굳이 사야 될 필요가 없군요. 타우러스가 있기 때문에. 270개나 사왔으니까요. 그리고 세 번째로 이제 F-35A 스텔스 전투기 이걸 조기 도입하기로 결정했잖아요. 그렇죠. 그게 이제 한 40대를 내년부터 이제 순차적으로 이제 가지고 들어오는데 저거는 뭐 더 이상 방법이 없습니다. 계약이 끝난 거고. 문제는 페이트리어 미사일인데 우리가 가지고 있는 페이트리어 미사일을 페이트리어 2를 페이트리어 3로 현재 업그레이드를 하고 있는데 그래봤자 최대 사거리가 고도가 한 20km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페이트리어 3 MSE라고 해서 사거리 40km짜리가 있는데 우리가 현재 굉장히 급하기 때문에 그런 걸 뭐 살 수도 있는 것이고 그다음에 이제 글로벌 호크를 사기로 했는데 미국이 거기에 있는 통신 감정 장치를 빼고 영상 장치만 우리한테 팔라고 그래요. 그럼 아니 일본한테는 감정 장치를 넣어주고 중요한 옵션을 빼고 주겠다는데 그러면 안 되죠. 그럼 그걸 넣어달라는 걸 얘기할 수 있는 거고 우리가 호주한테 팔아놓고 한국에는 안 파는 게 있습니다. 전자전기라고 전자전기. 이걸 이제 우리가 살 수가 있는 거고 그다음에 이제 우리 한국형 FX기를 이제 개발하는데 A사 레이더를 우리한테 안 판다 그랬지 않습니까? 그래서 다기능 위상배열 레이더 같은 거를 우리가 기술을 사오면 좋겠습니다. 자, 일단 핵추진 잠수함에 대한 관심이 높기 때문에 이 부분을 한번 짚어볼 텐데요. 하중대 국장님, 이게 핵추진 잠수함 사실 이게 보유 합의가 되더라도 중국이 굉장히 가만히 있을 것 같지가 않아요. 주변국들의 문제 예민해지겠죠? 그렇죠. 저게 이제 사실은 핵 추진 잠수함 하니까 마치 핵무기를 탑재한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되지만 핵무기 탑재 잠수함과 저거 완전히 다른 겁니다. 핵무기를 탑재하는 게 아니고 바로 엔진만 디젤 엔진이 아니라 원자력 엔진으로 간다 이런 얘기인데 저게 왜 중요하냐면은 왜 중국이 좀 혹시라도 반발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되냐면 저거는 원래는
강대국끼리 전체적으로 태평양 전체를 돌아다니면서 6개월 정도 잠수를 할 수 있으니까 계속 잠수를 할 수 있으니까 큰 전략적인 그런 일을 할 때 필요한 거거든요. 우리 같은 경우에 동해, 남해, 서해 사실은 저 잠수함들이 저런 핵잠수함은 서해로는 들어갈 수도 없습니다. 워낙 저기가 수심이 낮아가지고 50m 정도뿐이 평균 수심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갈 수도 없고 동해에서 해야 되는데 우리 동해에서는 디젤 잠수함이 소음이 아주 낮습니다. 저 소음이 마치 돌아다니는 경운기라고 할 정도로 소음이 큰 거거든요. 네. 소음을 어떻게 줄이냐 이게 가장 큰 문제인데 그런 등등으로 볼 때 그냥 디젤 잠수함 3,000톤급 뭐 이런 것들로도 충분하지 않느냐 이런 얘기가 있지만은 어쨌든 앞으로 우리가 계속적으로 핵무기도 보유하고 뭐 전술핵도 가지고 있어야 되고 이런 것들을 앞으로 장기적인 그런 관점에서 봐야 된다고 한다면은 도입을 검토하는 것도 개발을 하는 것도 어떨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미국이 이 순환 배치를 하겠다라고 합의한 내용들 그러니까 전략 무기들이죠. F-22 랩터 전투기 그리고 F-35B 이 스텔스 전투기 이게 말하자면 참수작전 내지는 서지컬 스트라이크를 할 때 아주 요긴하게 쓰이는 첫 번째 무기들이고 B-1B 전략폭격기 이런 김정은이 가장 두려워하는 무기들을 순환 배치, 항시 한반도를 떠다닐 수 있도록 하겠다 이런 거니까 북한의 숨통을 죄는 데는 군사적으로는 아주 효과적인 결과를 우리가 얻어왔다고 봐야 되겠죠. 그리고 이제 또 우리가 진해 기지나 아니면 제주도 기지에 미국의 핵추진 잠수함을 뭐 가끔 기항시킨다든가 아니면 항모도 일본에 갈 게 아니라 우리나라 이 군사기지에 들어와서 하면은 우리 국방부장이 뭐랬습니까? 그 정방교도 안 받겠다. 공사할 테니까 오라고 하는 게 바로 이제 전략 무기를 우리 한국 땅에 이렇게 수시로 항시 이렇게 배치를 하려고 하는 그런 전략입니다. 알겠습니다. 자, 군사적으로 북한의 숨통을 끊는 그런 방법들 한미 정상이 만나서 논의를 했습니다.